자, 카운트다운부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운트다운. 이야, 올라갑니다. 야, 진짜 멋있다.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카메라 흔들리면서 하는데, 와, 저 아파트 한 대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 왼쪽에 지금 엔진이 33개가 다 켜져 있는 겁니다. 이게 슈퍼 헤비의 지금 엔진입니다. 슈퍼 헤비의 33개 엔진이 빵빵빵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스피드가 점차 시속 500km 넘어가지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거 계속 주목해서 봐주세요. 2분 30초 부근에서 이제 핫 스테이지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슈퍼 헤비와 스타쉽이 분리되는 시기인데, 이때 보세요. 왼쪽에 꺼집니다. 왼쪽에 이렇게 꺼지는 거, 엔진 꺼지고 짜자작 꺼지면서 이게 쭉 분리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2024년 3월 14일,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을 세 번째로 발사를 했습니다. 오전 8시 25분 기준으로 발사를 했고 성공적으로 이루했고 여러가지 성과가 많은데, 국내 언론에서는 약간 좀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엄청난 성공적인 결과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과인지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각각의 어떤 단계들 있잖아요. 이게 발사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으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까지 같이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인포이스트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존의 로켓들을 한 비교를 하면서 보여줍니다. 블루 오리진 것도 보이고 쭉쭉쭉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렇게나 큽니다 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 스타쉽이라는 이 비행선 부분이 50m에 이르고 그 밑에 추진체, 슈퍼 헤비라고 불리는 이 추진체가 70m, 총 합쳐서 120m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계속 옆으로 가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 이동하는데, 스페이스 셔틀 같은 거 방금 지나갔고요. 스페이스 셔틀보다 점차 더 크다. 이게 입체적으로 보니까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팔컨 9도 상당히 큰 걸 보실 수가 있고, 저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여기에 뜬금없이 자유의 여신상이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세턴 5에 이어서 마지막에 저기 보이는 저게 바로 스타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씨 드래곤 말고 요 옆에 있는 거 스타쉽 요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큰 규모죠. 아파트 한 대가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스타쉽과 슈퍼 헤비, 이게 2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슈퍼 헤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사가 보유한 발사체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SLS보다 2배나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발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타쉽은 지구에서 쏘아 올려져 가지고 저렇게 슈퍼 헤비가 똑 떨어져 나가면서 쭉 나간 다음에 또 연료를 저렇게 딱 할 수 있도록 붙은 다음에 연료를 재공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렇게 화성에 스스로 착륙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왕복 로켓 형식인데 120명까지 최대로 태우고 난 다음에 화성을 도착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내부 객실이라던가 뭐 엔터테인먼트 장비들이 다 구성되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구 궤도를 저렇게 벗어난 다음에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주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테스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멀리 있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자, 카운트다운부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운트다운. 이야, 올라갑니다. 야, 진짜 멋있다.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카메라 흔들리면서 하는데, 와, 저 아파트 한 대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매번 볼 때마다 진짜 신기하다. 와, 저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왼쪽에 보이시죠? 요거 왼쪽에 지금 엔진이 33개가 다 켜져 있는 겁니다. 이게 슈퍼 헤비의 지금 엔진입니다. 슈퍼 헤비의 33개 엔진이 빵빵빵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스피드가 점차 시속 500km 넘어가지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거 계속 주목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전체 기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 5초, 6초 이렇게 가면서 맥스 Q 지점,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 동압 부분, 기체가 가장 큰 압력을 받는 부분을 무사히 통과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고요. 여전히 엔진이 33개 쫙 다 켜져 있죠. 지금 둘 다 기체가 붙어있기 때문에 일단 슈퍼 헤비만 이렇게 33개, 랩터 엔진 33개로 쭉 가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게 켜질 겁니다. 이거 위에 있는 스타쉽 부분은. 2분 30초 부근에서 이제 핫 스테이지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슈퍼 헤비와 스타쉽이 분리되는 시기인데, 이때 보세요. 왼쪽에 꺼집니다. 왼쪽에 이렇게 꺼지는 거, 엔진 꺼지고 짜자작 꺼지면서 이게 쭉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야, 쫙 분리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 있는 스타쉽의 이 랩터 엔진들이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짐벌링을 해서 바깥쪽으로 해요. 그러면서 분리해서 나가는 모습 보이고요. 자, 이 속도에 지금 슈퍼 헤비는 점차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가고 있는 속도가 낮춰지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원래 부스팅을 하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슈퍼 헤비도 이제 동력, 엔진을 좀 약간씩 끄니까 속도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위치를 잡아갖고 이제 바다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고요. 점차 속도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엔진이 다 꺼졌습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이거 슈퍼 헤비는 지금 기울어져
기울어져 있죠. 여기 이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원래 이 스타쉽으로부터 분리가 된 다음에 이제 쭉 해가지고 멕시코만 쪽으로 이게 스플래시 다운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속도가 오르는 거는 이 관성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중력 낙하로 해가지고 서서히 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체가 또 이제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팔락팔락거리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약간 이제 유지를 하면서 근데 저기 불이 붙었는데 여기 왼쪽 보세요. 왼쪽에 여기에 엔진들이 지금 점화가 돼야 되는 건데 13개가 켜져야 되거든요. 이 13개가 켜져가지고 이게 부스터 랜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랜딩을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2차 시도까지 여기까지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결과고 이제 다시 보시는 거는 이제 스타쉽 부분이죠. 이 4K 카메라로 이거 진짜 이거 무슨 뭐 미드저니로 생성한 영상도 아니고 소라로 생성한 영상도 아니고 진짜 깨끗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제 엔진 6개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스피드가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시속 23,0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고도를 점차 이제 높이고 있는데 자 고도가 이제 150km까지 오니까 이제 엔진 중앙에 3개 있는 게 다 꺼지죠. 그러면서 관성에 의해서만 비행을 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힘을 같이 받으면은 이게 포물선 형태로 쭉 해가지고 그 궤적으로 쭉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도가 150km에서 이제 230km 넘게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피드는 살짝씩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 속도도 엄청난 속도죠. 지금 이제 지구 위에 있으니까 대기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좀 이제 저항력을 좀 덜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호가 받았다 안 받았다 하다가 다시 또 19분 때 돼가지고 또 신호를 바꿔야 되는데 조금 끊기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 스타링크로 다 송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K로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놀라워요. 스타링크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되는 것 같고 저렇게 얼음 조각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시점 돼가지고 이제 페이로드 도어 그러니까 문을 이제 열었다가 닫았다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제 탱크 간 추진체 요것들이 이제 잘 이제 이송이 되는지도 한번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그냥 뭐 송신 없이 가다가 또 이게 켜졌는데 이게 아프리카 남쪽에 이렇게 지금 위치를 해 있다고 중계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가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분 후에 다시 이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타쉽이 다시 지구로 재진입을 해서 들어올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다시 대기를 막 돌파하면은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버틸 수 있는지를 또 데이터도 확보를 해야 되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 시점부터 점차 저기 서서히 붉은 기운이 느껴지는 거 보이십니까? 플라즈마 상태가 이제 단열 압축으로 빡 발생하면서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 사람들이 오 하죠. 이야 저걸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기체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잘 착륙을 하고 있는 건지 재진입해서 들어가고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미 속도는 시속 26,700km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점차 가면서 이게 기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각도가 바뀐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원래 이제 우주선의 이제 하부 부분, 이 배면 부분에 이 열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놨을 텐데 약간 좀 이제 기체가 이제 흔들리면서 점차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 이제 박수를 하는데 송신이 약간 약해지고 있죠. 약간 버티기가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 이러면서 소식이 끊기면서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데이터들은 지금 계속 수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진입했을 때 플라즈마 상태가 벌어졌을 때 왜 기체가 흔들렸는지 그리고 이러한 열을 받았을 때 기체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번은 이제 3번밖에 안 되니까 매번 테스트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정보를 얻어가지고 다음번에 또 적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뿌옇게 되다가 점차 사라지냐 하면서 보이냐 안 보이냐 그래도 끈질기게 계속 살아남다가 드디어 멈추면서 뭔가 이 전송이 제대로 안 되냐. 제가 너무 흥분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막 이제 삑사리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웃는 거 보이시죠? 엄청난 연구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정말 이 가슴 벅차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핫스테이지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둘이 같이 붙어있다가 스타쉽에 해당하는 부분이 엔진을 갑자기 쏘기 시작하면서 이 짐벌링을 통해서 엔진을 벌려줌에 따라서 슈퍼헤비가 엔진을 끄고 33개의 엔진을 끄면서 전차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 요것도 이번에 2차 이어서 다시 성공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헤비 부스터가 관성을 따라서 그대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기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방향을 쭉 해가지고 떨어지는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엔진 점화를 해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나오려고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좀 성공을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스페이스X에서는 RUD라고 부르죠. 계획되지 않은 분해라고 부르는데 이 RUD를 경험함으로써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 고도가 한 462m에서 7분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쉽의 6개의 랩터 엔진은 올라가서 계속 이렇게 짱짱하게 잘 쭉쭉쭉 올라가니까 시속 26,000이 넘도록 달성을 한 것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음속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죠. 그래가지고 이제 포물선을 따라가지고 엔진 없이도 이렇게 쭉쭉쭉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무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링크를 통해서 지구의 모습을 좀 되게 비현실적인데 저 모습을 계속 우리가 실시간으로 봤다라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고요. 거기다가
스타쉽이 다시 우주에서 지구로 이렇게 체험으로 재진입을 시도했어요. 초금속으로 재진입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플라즈마로 막 이렇게 열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이 기체에 대한 이런 귀중한 데이터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토대로 이제 4차 때는 또 훨씬 더 발전된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고작 3차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까지 이뤄냈다는 것 자체가 엔지니어들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갖고 꼼꼼하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잘 대처를 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플라즈마가 탄생하는 부분이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놀라워요. 저거를 이제 잘 버티는 이제 다음 또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페이로드를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스타링크의 위성들을 한 100대 이상을 이렇게 막 이제 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테스트하는 용도니까 정말 이제 계획된 게 이제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목표 자체가 내 100m 달리기 목표는 10초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 11초를 달성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사에서도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라서 달에다가 이 스타쉽을 착륙시키는 이거에 대해 굉장히 진전을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 아르테미스 이 계획은 이 미국이 달에 있는 어떠한 이 히토류 광물들을 가져오는 그런 거에 의해서 우주에 있는 광물 수도권을 이 민간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냥 화성에 이주시키겠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사도 이제 특허 같은 거 다 이제 막 공개해가지고 기술력을 짱짱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에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공개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 발전이 되어 보이고 나로 개발의 주역들이 또 이제 갈 길을 잃었다는 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우주 경쟁 시대의 한 핵을 또 우리 훌륭하신 연구원 분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보면서도 이제 놀라우면서 또 그런 걸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결과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자체가 이 실험 자체가 일단 성공이에요. 화성 가지 않는 이상 혹은 달에 가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이렇게 언론에서는 실패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이게 실패라고 정의를 하는 거를 좀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결과를 얻었는데도.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빨리 정리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이 엄청난 스타쉽 3차 발사 결과를 바라보면서 대중 언론들이 실패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좀 전에 테슬라 로봇 영상과 피규어 AI 비교 영상을 올린 다음에 오늘 밤에도 촬영하여 다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